로마 국익에 도움이 되는 판단이 맞느냐. 자, 그리고 이러한 정말 깊은 고민과 열띤 논쟁 끝에 로마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로마의 영원한 라이벌, 바로 카르타고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니발 전쟁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한 바로 포에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뽑힌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이탈리아의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해서 약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근차근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갔던 로마. 이 로마가 기원전 270여 년경에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통일하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내실을 다질 수 있었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강해질 수 있었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은 결코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 아닌 우리 로마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보상이라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완벽하게 정복한 로마는 이제 새로운 땅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이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끝에 붙어있는 섬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대륙과 거의 붙어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큰 섬입니다. 원래 이곳은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시칠리아 섬에 여러 군데에 도시국가를 짓고 영향을 미치던 곳이었어요. 시칠리아 섬은 해상무역을 중요시하는 우리 그리스인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섬이다. 특히나 섬의 위치가 지중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모든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게다가 농작지도 꽤나 풍부하고 농사를 짓고 무역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칠리아 섬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 시칠리아 섬을 점점 원하게 됩니다. 과연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자, 로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던 이 카르타고는 지금으로 따지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쪽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예요. 그렇다면 카르타고는 아프리카인들이 세운 국가였을까요? 그렇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 카르타고는 고대 시대 지중해에서 그리스인과 더불어서 바다의 민족이라 불리우던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페니키아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로 뻗어나간 민족이다. 배를 타고 지중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해안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을 통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특히나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딱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페니키아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약 기원전 750여 년경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카르타고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후에는 북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과 현대사회에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카르타고의 특징을 보면 대륙이 아닌 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길게 카르타고의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중해에서 차근차근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나가는 카르타고는 이 지중해에 어떻게 보면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할 수 있는 이 시칠리아 섬을 점점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칠리아 섬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남부와 더불어서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여러 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했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카르타고가 점점 이 시칠리아 섬을 노리게 되면서 이 그리스 계열의 도시국가들과 이 카르타고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가들은 시칠리아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는 해상강국 카르타고다. 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시칠리아라 해도 결국은 섬에 불과하다. 빠르게 점령해서 우리 카르타고의 위상을 높이고 해상 거점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자. 하지만 이러한 카르타고의 기대와는 달리 시칠리아의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 전쟁은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고 무려 약 180여 년간 정말 기나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길고 길었던 시칠리아 전쟁은 무려 7차전에 가는 그런 기나긴 전쟁 끝에 서쪽 지역은 카르타고가,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동쪽 지역은 그리스 계열의 도시국가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상 지중해 전역에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정말 해상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일개 섬이었던 시칠리아를 무려 100년 넘게 전쟁을 쏟아부었음에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인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자존심을 구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지중해 최고의 해상 국가인 우리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 하나 정복하지 못하다니 두고 보자. 언젠간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동쪽 지역을 반드시 정복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던 시기인 이 기원전 270여 년경에는 이 시칠리아 섬은 서쪽과 동쪽이 양분된 상태로 로마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칠리아 섬의 북동쪽에 있던 메시나라는 도시국가가 로마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강자 로마여, 우리 메시나는 지금 서쪽의 카르타고와 남쪽의 시라쿠사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저희 메시나는 로마에게 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나 같은 경우 지도를 보시면 이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이탈리아 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당시 메시나의 상황은 어땠냐면 서쪽에서는 카르타고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었고, 또 이 메시나의 남쪽에는 이 그리스 계열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국이었던 시라쿠사가 이 메시나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나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카르타고와 시라쿠사라는 이 강대국 사이에 껴서 정말 숨을 쉬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바다만 건너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이탈리아 반도가 바로 로마의 손에 떨어지게 되자 이 메시나는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손길을 내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는 이러한 메시나의 구원 요청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전후처리라든지 동맹국에 관한 관리 및 재정비 등을 하기에도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게다가 카르타고는 우리 로마와도 오랫동안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나라다. 우리가 만약 메시나를 도와주게 된다면 지중해 해상강국 카르타고와 시칠리아의 강자 시라쿠사와도 전쟁을 치러야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메시나를 과연 도와주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당시의 로마 내에서도 이 메시나를 도와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로마 국익에 도움이 되는 판단이 맞느냐? 이런 정말 치열하고 열띤 논쟁이 굉장히 오래 펼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말 깊은 고민과 열띤 논쟁 끝에 로마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메시나는 비록 바다를 건너야 하긴 하지만 이탈리아를 통일한 우리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도시다. 그런데 이 메시나마저 만약 카르타고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강대국 카르타고와 경계를 마주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일 뿐 아니라 특히 남쪽 바다로 진출할 때 카르타고의 시칠리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바다로 진출한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을 뜻하지. 때문에 메시나가 카르타고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고 완충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다. 좋다. 메시나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이렇게 해서 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리웠던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때는 기원전 264년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클라우디우스 카우덱스는 두 개의 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로마 남쪽 도시인 레조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조에서 바로 맞은편 바다를 쳐다보면 보이는 도시가 바로 메시나였는데요. 클라우디우스 카우덱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체 없이 메시나를 향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죠. 우리 로마는 이제까지 늘 대륙에서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본 적이 없다. 때문에 바다는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운 미지의 대상이지만 언제까지 무서워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위대한 로마의 군단병들이여, 이제 우리는 빠르게 바다를 건너 저 미지의 세계인 시칠리아 섬에 상륙한다. 가자! 집정관 카우덱스가 이끄는 로마의 두 개 군단은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바다를 건너 메시나로 빠르게 상륙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메시나 역시 로마의 구원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고 로마의 병사들을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생각보다 빠르게 로마가 시칠리아의 메시나로 진출하는 것을 확인한 카르타고와 또한 시칠리아의 또 다른 강국이었던 시라쿠사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시칠리아의 패권을 두고 우리 카르타고와 저 남쪽의 강국 시라쿠사가 피 튀기게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다니, 이러다가 꼭 먹고 알 먹는 것은 로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 이상 먼저 불청객부터 쫓아내는 게 좋겠다. 우리 카르타고는 오랫동안 적이었던 시라쿠사에게 동맹을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카르타고와 시라쿠사는 불청객이었던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메시나를 향해 오히려 공격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로마의 집정관 카우덱스는 먼저 시라쿠사와 평원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로마는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동안 수많은 전투를 통해 성장해온 뛰어난 전사들이다. 특히나 중무장 보병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평원에서는 더더욱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로마는 평원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무장 보병의 힘을 바탕으로 시라쿠사의 부대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에 카르타고와도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도 역시 로마군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카르타고와 시라쿠사는 자국 시민이 아닌 용병을 투입해서 전투를 하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우리 로마는 자국 시민을 중심으로 매우 엄격하게 훈련받은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에서 용병 따위들에게 질 리가 없다. 이렇게 로마는 용병을 바탕으로 싸우는 카르타고와 시라쿠사의 군대와는 달리 굉장히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자국 시민병들이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메시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의 메시나 전투 승리 이후 해가 지나게 되면서 1년 임기를 마친 카우덱스는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로마는 메시나에서의 입지를 더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출된 2명의 로마 집정관을 2개의 군단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시 메시나로 보내게 된 것이죠. 메시나는 아직 카르타고와 시라쿠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다. 2개의 군단을 추가로 증원했으니 이제 남쪽에 있는 시라쿠사부터 먼저 공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새로운 집정관 2명과 총 4개의 로마 군단이 메시나 주변에 있는 먼저 시칠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 뒤에 남쪽에 있는 시라쿠사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시라쿠사의 참주였던 히에론 2세라는 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군주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탈리아를 완전히 통일한 강대국이다. 특히 싸움을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자국 시민을 중심으로 뛰어난 조직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싸운다면 결국 승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로마와 동맹을 맺고 우리 시라쿠사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 특히 로마는 동맹국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우리도 그러한 관용성을 기대해서 한번 협상을 제안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라쿠사의 참주였던 히에론 2세는 로마에게 화친을 제안하게 되고 로마는 배상금과 시칠리아의 농작물인 밀을 지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시라쿠사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시칠리아의 양대 세력 중에 하나였던 시라쿠사마저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됨으로써 시칠리아의 동부 지역은 로마를 중심으로 다시 개편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시칠리아 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해상 강국 카르타고인 것이죠. 우리는 시칠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하며 치열한 전쟁을 치러왔다. 그런데 저 이탈리아 반도의 시골 촌뜨기인 로마가 갑자기 시칠리아의 동쪽 지역을 차지한다니 그것은 안 될 일이지. 두고 보자. 우리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을 반드시 되찾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는 이를 갈면서 시칠리아로 보낼 대규모 군대를 다시 조직하게 되는데요. 자, 과연 시칠리아와 로마 그리고 카르타고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춘닥터는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